시간에 말했던 대로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라고 하긴 뭐하고 지난 시간에 미로찾기 예제 코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강의는 필수가 아닌 옵션입니다. 그리고 옵션이 된 이유는 오픈CV, 그리고 파이썬에서 클래스 사용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오일러 각도, 코터니언 사이의 변환,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그런 배경 지식을 배제한 기초 예제를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좀 더 프로젝트 기반에서 설명하는 그런 코드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로스 런치를 통해서 이전 메이즈 월드를 런치시켜보면, 자, 이렇게 월드와 RBG도 나왔고요. 다시 새로운 터미널을 열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서버를 켜줬습니다. 다시 새로운 터미널을 열어서 그거를 입력해줍니다. 지금 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다시 강의를 완강하시고 옵션으로 돌아와서 듣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살짝 설명드리면, 로봇에게 0, 1, 2, 3 각각의 숫자는 로봇의 방향을 지지하고 있고요. 이 방향의 조합인 배열을 로봇에게, 이 액션 서버에게 고를 주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2, 1을 이제 넘겨주게 되면 2번 앞으로 밑으로 내려오다가 1번으로 회전해서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에 머물게 되겠죠. 이렇게 동작하는 예제가 됩니다. 그리고 로봇이 최종적으로 이 초록색 박스로 와서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success가 되고, 그렇지 않다면 fail이 뜨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초록색 박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오픈CV로 색깔을 판별을 하겠죠. 자, 그 다음 패키지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패키지가 액션 튜토리얼이라는 패키지인데요. 이 안에서 첫 번째 방금 실행시켰던 그 런치 파일이 있을 텐데, 이 런치 파일은 사실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했던 월드 중에서 그 월드 파일 자체만 바꾼, 이 메이지로 바꾼 그런 런치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처음에 앞부분에 런치 파일 설명을 하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대신에 실질적으로 이제 액션 클라이언트와 액션 서버는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이 두 개의 파일 안에 모든 구현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메이즈 패키지라는 패키지에서 필요한 코드들을 가져와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베이직 커맨드 벨로시티 .py, 두 번째 가제보 핸들러 .py, 세 번째 이미지 컨버터 .py가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베이직 커맨드 벨로시티는 이런 값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기 위한 go forward 트위스트 타입이고, linear.x가 1.0이죠. 그 다음 멈추게 하기 위한 그런 커맨드 그래서 stop이라는 커맨드고, 트위스트 형식을 가지고 twist.linear.x가 0이 되겠죠. 앞에서는 go forward는 1.0이었는데 여기서는 멈추게 하기 위해서 x 값만 0.0으로 바꿔준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기 위한 턴이라는 트위스트 값도 해놨는데, 이거는 왼쪽으로 돌지 오른쪽으로 돌지 360도 돌지 180도 돌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우선은 선언만 해두고, 실제 액션 클라이언트나 액션 서버 단에서 이것을 임포트해서 원하는 식으로 바꿔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구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가제보 핸들러 부분이 있는데요. 이 가제보 핸들러 파일은 바로 제가 서비스 예제를 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던 그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제보에 있는 여러 서비스들을 콜할 수 있는 그러한 함수들이 만들어져 있고, 밑에는 제가 to도라고 해놨는데, 사실 제가 이 예제에 버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2번으로 움직이고 스탑 라고 해봤습니다. 짧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선 한 칸만 이동하도록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실패가 나왔는데,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 새로운 클라이언트 콜을 하고 싶죠. 클라이언트 콜을 요청하고 싶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첫 강의에서 사실 이렇게 리셋 월드 혹은 리셋 모드 포저스를 하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뭔가 물리량이 잘못되어 있어서 로봇이 이렇게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버그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그가 만약에 해결된다면, 사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이스케이프가 페일 났을 때 자동으로 로봇을 지우고 다시 초기 위치에 스폰시키는 그런 기능을 구현하려고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좀 더 작업이 진행돼야 돼서 그래서 투두로 남겨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는 다시 새로 시작하고 싶다면 시뮬레이션을 껐다가 다시 서버를 켜야 되는 이런 불편을 좀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컨버터는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CV2를 임포트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최종적으로 마지막 위치에 도달했을 때 초록색 픽셀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판가름하는 그런 코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말씀드리면 로스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포맷이 있습니다. 로스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포맷을 오픈CV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미지 메시지 to cv2라는 그런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 함수는 어디 있냐? 여기를 따라가 보면 cv 브릿지 안에 정의되어 있고요. cv 브릿지는 또 패키지 이름입니다. 그래서 cv 브릿지 패키지로부터 cv 브릿지 대문자죠. cv 브릿지 함수를 임포트 하고 이 클래스를 임포트하고 이 cv 브릿지 안에 있는 이미지 메시지 to cv2라는 이 함수를 통해서 이제 로스에서 사용하는 센서 메시지의 이미지를 오픈CV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cv.mat 형식으로 바꾸면서 그리고 컬러 형식은 BGR8 방식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제 이미지가 800 곱하기 800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정중앙에 이미지 픽셀을 리턴 하도록 해놓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800 곱하기 800 사이즈이기 때문에 400 곱하기 400 위치에 있는 픽셀을 내부에 이렇게 인스턴스로 잡아놓게 해두었고요. 프로퍼티를 지정해서 나중에 외부에서 사용할 수도 있게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 이제 위에서 또 살펴볼 게 우리가 이 메이즈 액션 예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액션 타입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사용하는 이 액션 타입도 제가 직접 만든 그런 액션 타입입니다. 그래서 고를 보낼 때는 터닝 시퀀스라는 고를 보냈는데 이게 2, 1, 0, 3 이런 식으로 숫자들의 배열이 전해지겠죠. 그래서 int 32의 배열이 전해지고 변수 이름은 터닝 시퀀스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게 되는데 이 피드백을 저는 스트링 타입으로 피드백을 주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아래로 돌게요. 오른쪽으로 돌게요.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스트링을 줄 수 있게 피드백은 스트링 형식으로 잡아두었고요. 마지막 최종 리설트는 초록색 픽셀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여부에 따라서 성공 혹은 실패로 불 형식으로 success라는 이름의 이런 리설트를 보내도록 제가 지정해 두었습니다.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액션 서버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액션 서버를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건데 이 클래스 설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로직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클라이언트로부터 경로에 배열이 들어오겠죠. 왜 배열인가 하면 여기 골이 배열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2, 0, 1 이렇게 방향에 해당하는 배열이 들어오면 해당 방향으로 위치를 틀고 벽이 나올 때까지 전진합니다. 그런데 위치를 트는 이 과정이 이전 서비스 시간에 했던 그 예제죠. 몇 초간 얼마의 각속도로 돌아라 하는 그 예제를 그대로 가져오면 될 것 같네요. 벽이 나올 때까지 전진하는 것도 2D 라이다로 스캔된 그런 이미지 포인트를 통해서 전방에 있는 물체와의 거리를 알 수 있고 그 거리를 통해서 이제 커맨드 벨로시티에 퍼블리시를 해서 로봇을 정지시키는 토픽 시간에 제 과제로 내줬던 그 파킹 예제가 그대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벽이 배열 끝에 다다를 때까지 이렇게 과정을 순회하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제 액션으로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피드백으로 계속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클라이언트에게 상황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최종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배열의 끝에 다다른 거죠. 이 상황에서 이미지 컨버터를 통해서 받은 픽셀에 초록색 픽셀로 감지됐는지, 초록색이 아니라 흰색이나 검은색으로 됐다면 실패한 거겠죠. 초록색 픽셀이 보인다면 이제 성공한 것인데 이 여부에 따라서 석세스와 페일을 클라이언트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역할까지 이렇게 로직이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 상황들을 유념하면서 코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먼저 할 때 했던 임포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파이 임포트 하고 있고요. 매스 임포트 하고 타임 임포트 해야겠죠.
이 액션립은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고, 지금 앞서 제가 말했던 이 파일 구조상에서 메이지 패키지라는 것을 만들었으니까 이 메이지 패키지에 있는 커맨드 벨로시티, 베이직 커맨드 벨로시티, 가제보 핸들러, 이미지 컨버터 모두 필요한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뭔가 토픽에 쓰이는 메시지를 가져온 것 같은데요. 내부 메시지에 있는 오도메트리를 가져왔는데 이거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용했던 지오메트리 메시지의 트위스트 가져왔고, 레이저 스캔에 센서 메시지에 있는 레이저 스캔 가져왔으며, 이 트랜스포메이션도 가져왔는데 이것도 뒤에 오도메트리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직접 커스텀해서 만들었던 메이지 액션, 메이지 피드백, 메이지 리절트를 우리의 패키지 이름인 액션 튜토리얼을 통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콘스트럭터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틱 변수로서 피드백과 리절트를 선언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init 부분, 컨스트럭터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 이전에 파킹 예제에서 했던 것과 같이 스캔 값을 subscribe 받아서 커맨드 벨로시티에게 publish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스캔을 subscribe 하는 스캔 서브, 그리고 커맨드 벨로시티에게 publish 하는 cmd pub라는 이런 두 개의 subscriber와 publisher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오돔은 계속해서 말하지만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액션 서버가 주된 동작이므로 액션 리브다 심플 액션 서버를 통해서 액션 서버를 만드는데, 액션 네임은 위에서 이제 인자로서 받고요. 그 다음에 사용되는 액션 타입은 메이지 액션 타입을 사용하고, 이 콜이 올 때마다 실행되는 콜백은 클래스 안에 내부 인스턴스로서 AC 콜백이라는 것을 제가 만들어 두었는데 그게 실행되도록 이렇게 바인딩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 스타트도 지난번에 살펴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해서 컨스트럭트가 다 되면 이제 클라이언트로부터 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파이썬 콘솔을 프린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계속해서 나중에 설명할게요 했던 그 오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위에서 얘기하면서 여기서 해당 방향으로 위치를 튼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마치 서비스에서 어떠한 시간을 갖고 어떠한 각도만큼 돌아라 하는 그 예제를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네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상황을 사용한다고 하면 가장 큰 문제점인데 오차가 누적됩니다.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요, 여기서 나온 것처럼 눈을 감고 똑바로 걸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당장 한 발자국 앞으로 가는 건 똑바로 걸었다고 느껴지겠지만, 그렇게 10걸음, 20걸음 걸어보면 마지막에 이제 뒤돌아서 봤을 때 실제로는 이렇게 뒤뚱뒤뚱거리면서 왔던 것을 경험해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의 로봇이 어떤 각도만큼 돌아라 라고 했을 때 뭐 30도만큼 돌아라 라고 했으면 그 30도만큼 돌아가는 게 정말 비슷할 수 있겠지만, 30도만큼 3번 돌아서 90도만큼 돌아라 라고 한다면 그 3번 돌았을 때 오차가 계속해서 누적되기 때문에 뭐 88도라든지 97도 이렇게 오차가 계속해서 누적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오돔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저는 해결했습니다. 오돔이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는 가제보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고 있고, 가제보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의 절대적인 위치와 절대적인 회전량 어느 정도로 틀어져 있는지를 바로 시뮬레이터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이 바로 오돔이라는 토픽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돔 토픽으로부터 이 정보를 서브스크라이브 해서 원하는 부분, 포즈다 오리엔테이션을 가져와서 어느 정도 각도가 틀어져 있는지를 알아내는 거죠. 대신에 이때 가져오는 데이터가 이 가제보 시뮬레이션에서 보내준 이 오돔, 이 서브스크라이브 이 형식이 쿼터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쿼터니언을 이제 오일러 형식으로, 오일러 각도로 바꿔주기 위해서 앞서 제가 임포트 단에서 얘기했던 tf.transformation에서 가져왔던 이 오일러 from quaternion 함수를 사용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io 값을 받아와서 내부 인스턴스 self.io로 집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사용해서 바로 절대적인 좌표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실제 로봇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궁금증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인 로보틱스라고 검색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검색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로보틱스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메이저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그럴 것이 지금 내가 어딨냐, 그거를 GPS로 할 것인지 뭐 비전으로 할 것인지 두 개 합쳐서 할 것인지, 이렇게 되면 또 센서 퓨전 영역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로보틱스에서 이게 해결하고자 하는 주된 문제 중 하나라는 거, 그래서 궁금하면 더 검색해서 연구들을 계속해서 찾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는 구현으로 들어가서 이 오도메트리를 이용해서 로봇을 90도만큼
혹은 180도만큼 뭐 360도만큼 어떻게 정확하게 특이할 것이냐, 그 구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오일러 앵글을 라디안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에 서비스 예제를 하면서도 뭐 3.14, 뭐 1.5707 얘기하면서 또는 각속도가 라디안입니다 제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오일러 각도를 라디안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곱하기 파이 나누기 180 해주고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 매스 이 모듈을 임포트 해줬죠. 이 밑에 두 줄은 우선 뭐 차치하고, 밑에 이 부분을 보게 되면요, 이게 현재, 그래서 오돔으로부터 받은 현재 얼마나 요 축으로 틀어져 있는지, 얼마나 틀어져 있는지 그 값과 우리가 원하는 그 각도 사이에 이 차이 곱하기 0.7을 곱해서 이것을 컨트롤 신호로 만들어서 CMD 펍으로 퍼블리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0.7을 왜 곱해줬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왜 이런 식으로 Y문으로 걸어줬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거는 그 오차가 앞서 제가 말했듯이 오차 계속 누적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오차를 관리하기 위해서 0.005라는 그 인계점을 갖고 0.005만큼은 정확하게 그래도 각도를 가져가라 라는 식으로 코딩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걸어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차는 처음에 이제 커야지 동작을 하니까 와일문이, 그래서 처음에는 100이라고 지정해 줬고요. 이 밑에서 계속 처음에 한번 레이트다 슬립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이유는 이 오돔으로부터 서브스크라이브 받기 위해서는 이 슬립을 한번 먹여줘야지 이제 여기는 오돔 콜백이 실행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0.7이 왜 들어가냐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PID 컨트롤이라는 것이라고 또 하나의 제어 영역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0.7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넣어버리면 로봇이 종잡을 수 없이 계속 뭐 회전하고 이러한 오실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안전하게 좀 느리지만 확실하게 특정한 각도에 수렴하게 하기 위해서 0.7이라는 값을 곱해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또한 이제 PID 컨트롤이라는 주제로 제가 좋은 레퍼런스를 달아 놓았으니까 나중에 공부하고 싶으실 때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액션 콜백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시작하기 전에 우리 maze.action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int32 데이터들이 담긴 터닝 시퀀스라는 배열 이 골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피드백을 내보내 주는데 이건 스트링이었죠. 마지막에 모든 이 시퀀스들이 다 수행이 된 다음에 마지막에는 초록색 이미지 픽셀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석세스를 true 혹은 false로 마지막으로 리절트를 보내주는 그러한 액션 타입을 갖고 있었습니다. 액션 콜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트를 순회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순회하기 위해서 enumerate, 파이썬의 enumerate를 써줬고요. 이 윗부분은 이전에 제가 피보나치 예제하면서 보여드렸죠. 다른 클라이언트가 뭐 선점을 요청했거나 캔슬을 요청했거나 이런 경우에 들어오는 예외 처리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간단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위에서 이 배열을 순회하면서 전진과 회전 을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했죠. 이 과정이 바로 이 함수가 되겠습니다. 콜백이 되겠습니다. 반복을 하는데 뭘 반복을 하냐라고 하면 가장 앞에 있는 시퀀스의 밸류를 보고 이제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야 할지를 판단해서 그 방향으로 돌고, 그 다음에 돈 이후에는 벽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가고, 이런 과정이 반복됩니다. 네, 그래서 위에서 이제 go 로봇 턴에 대해서는 살펴봤으니까 go forward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게 바로 파킹 예제가 되겠죠. 이제 레이저 스캔으로부터 계속해서 스캔을 받는데 전방에 있는 물체와의 거리를 알고 싶으니까 360을 적어주었고요. 전방에 있는 물체와의 거리가 0.9보다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가고,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멈춰라 라고 하는 이러한 간단한 함수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뭐 딕셔너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테니, 우선은 지금 이 시퀀스를 순회하면서 회전과 전진을 반복하는데, 그래서 주로 실행되는 함수는 이 함수와 이 함수가 반복돼서 실행되거나 라는 정도, 그리고 피드백을 보내주는데 피드백을 보내기 위해서는 퍼블리시 피드백을 해줬고, 어떤 것이 들어가려면 문자열을 만들어서 피드백을 보낸다 라는 것을 지금 명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모든 배열을 순회한 다음에 마지막 초록색 픽셀이 있는지 없는지
그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그 조건에 대한 것을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방금 말했던 이미지 컨버터 클래스를 새로 가져오고 이미지 컨버터로부터 센터 픽셀을 가져오게 됩니다. 센터 픽셀을 봤을 때 만약에 초록색이라면 제대로 이제 석세스를 한 거죠. 그래서 true를 해줬는데 이 우리가 아까 이미지 컨버터 얘기하면서 이미지 컨버터에서 제가 BGR8 타입으로 바꿨습니다. BGR이 각각 블루, 그린, 레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록색 픽셀이라 그러면 다른 픽셀 값들은 낮고 그린 픽셀 값들만 높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린이라고 하면 여기에 주석이 달린 것처럼 그린 부분만 값이 높고 나머지 부분은 값이 낮을 것입니다. 반면에 검은색이나 이런 회색이라고 하면 세 개 모두 값이 높겠죠. 픽셀 값이. 이런 것을 사용해서 이제 초록색 픽셀인지 아닌지를 판가름 하였고, 초록색 픽셀이라면 석세스를 true로 만들면서 이제 제대로 이스케이프 됐다라는 그런 로그 메시지를 남기고, 그렇지 않다면 false를 남기는 그런 예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석세스 내용을 채워줬으니까 최종적으로는 set succeeded를 통해서 이 리절트를 리턴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이미지 컨버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위에서 딕셔너리가 나왔다고 했는데 여기서 사용한 그 자료구조 사이의 변화를 위해서 제 딕셔너리를 사용했는데요. 우리가 최상단에 0은 위로 가고 1은 오른쪽, 2는 아래쪽, 3은 왼쪽으로 가게 했죠. 이것을 위해서 딕셔너리를 이런 식으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네, 0은 마이너스 90도, 1은 180도, 2는 90도, 3은 0. 각각 그 방향에 해당하는 각도이고요. 그리고 피드백을 메시지로 보내주는데 메시지는 스트링 타입이었으니까 이번에는 0은 up, 1은 right, 2는 down, 3은 left라는 문자열에 대응되도록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위를 봤을 때 다시 위로 가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 딕셔너리에서 해당 값에 해당하는 up이면 up, left면 left가 들어갈 텐데, 그러면 turning to up, turning to left 이러한 메시지가 담겨서 피드백으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지게 되겠죠. 이런 로직을 갖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클라이언트로 이번에 보겠습니다. 메이지 액션 클라이언트를 살펴보겠는데요. 사실 이 메이지 액션 클라이언트가 이전에 피보나치 액션 클라이언트와 매우 비슷합니다. 이 피드백 콜백도 비슷하고 이렇게 스테이트가 있다는 점도 비슷하고, 사실 전부 다 비슷해서 제가 차이가 나는 부분들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강의도 점점 길어지고 있고. 자, 첫 번째로 액션 스테이트를 전혀 변수로 하지 않고 그냥 인원 클래스로 미리 설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한 이유가 이 액션 스테이트 자체가 안에 API를 까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파이썬 API를 열어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쉽게 해두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옛날에 이제 서비스 예시를 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인풋을 받아서 처리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try exception 하는 부분을 제가 살짝 보여드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용자로부터 계속해서 문자열이 숫자들이 들어오고 숫자를 이제 리스트로 만들면서 마지막에 stop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리스트를 닫으면서 종료하도록 이런 식으로 구현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석과 같이 만약에 들어온 인풋 값이 인티저가 아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전체 이제 사용자가 입력했던 그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그걸로 만들어서 서버에게 요청하게 되겠죠. 사실 스탑이 아니라 다른 문자를 써도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 너무 변수가 많아져서 우선은 이렇게 스탑을 쳐라 라고 제가 지정해 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피보나치 액션 클라이언트와 매우 비슷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미로찾기 액션 예제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네, 제가 여기 써놓았듯이 좀 엄청 완성도 있는 코드는 아니고 버그도 살짝 있긴 한데, 그래서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코드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보시고 저보다 파이썬을 잘하는 분께서 이 강의를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클래스를 설계합니다,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코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한테 메일을 주시거나
GitHub에서 이슈나 어떤 디스커스로 컨트리뷰션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포지토리 링크도 남겨두었고요. 자, 이번 시간 해서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매즈 액션 서버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